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들어주시려고 이곳을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결혼까지 한 유부녀로 저에게 벌어지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뭔가 제 생각에 금을 긋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와 남편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그 주변인들까지 모조리 다 챙기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몇 번이나 생기게 되니까 참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제가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가 남편과 저의 불화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했고 공부를 해야 하나 싶은 오기가 생기기도 했기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지금 훌훌 털어버리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내 시간은 흐르는 물이다 하고 생각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걸 못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별거 없이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은행에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고졸 경력자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 굳이 돈 들여가면서 대학을 진학해 취미에도 없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이유가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쭉 머물러 있었으면 대학의 소중함을 조금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인지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고졸 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제 공고에 발탁이 되어서 저는 은행 정직원이 되었고 청구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가 28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 지점에서 오게 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첫눈에 반해버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을 때 정말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1년을 연애하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은 짙어지게 되었죠. 식성부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서로 너무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대학은 어디를 나왔냐고 묻는 바람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쪽팔려 한다던가 숨기고 싶어 한다던가 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금방 마음을 갈무리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당황을 했던 이유는 보통 첫 만남에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다짜고짜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맞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저는 시모에게 솔직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결혼하는데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명문대 출신의 백수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졸 출신이긴 하지만 은행 정직원 계약도 했고요. 제 자리에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는 고졸 출신이라고 말을 하자 시부가 인상을 팍 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면전에 대놓고 표정 관리하지 않는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며 과하게 놀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그러시면서 말끝을 흐리고 시부를 바라보시는데
알고 보니 시부가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학벌 이런 거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남편도 꽤 명문대를 졸업한 은행원이고 시동생도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전부 학벌이 좋은 편에 속하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제가 탐탁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에도 쉬지 않고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미리 질문지라도 준비할 줄 알았겠어요. 대학은 왜 안 나온 게야? 공부를 못했던 거야? 아니면 뭐 집에 돈이 없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뭐야? 계약직?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말을 잘라먹더니 너무 큰 소리로 계약직인 게 사실이냐고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 저를 또 한번 보시고 하더라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더라면 이런 오해가 쌓이지도 않을 텐데 중간에 말을 잘라먹고는 저에게 해명 한번 해봐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시부모가 참 경우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정직원이 맞고요. 아니 엄마, 고졸이면 어떻고 계약직이면 어때서 자꾸 잡아먹을 듯이 말을 하세요?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잖아. 중퇴잖아, 중퇴. 학벌 가지고 뭐라고 물어뜯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성품인지를 먼저 보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는 젊은 세대보다 보는 눈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세요? 저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황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시모는 고등학교 졸업도 나중에 따로 검정고시를 봐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학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면서 저한테 학력 가지고 한 소리 한 게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 표정이 살짝 굳어지자 시모는 당황해하면서 본인의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에는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면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던 시대였다. 중졸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였다. 이 말이야. 대학은커녕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사치였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유학까지 턱턱 다녀오는 마당에. 그때부터 저는 시모의 말이 가소롭게 들리기 시작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시모는 제가 자기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발끈하며 저를 계속 공격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을 안 나온 건 좀 그렇구나. 지금 자기 자리에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대학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학 나온다고 집안 살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자 시부모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괜히 헛기침만 하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색했던 만남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자꾸 시모가 저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곤 했는데 남편이 겉절이를 좋아하니까 매번 겉절이를 묻혀서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고요. 밥 먹는 시간만 되면 전화가 와서는 반찬을 뭘 먹냐고 저와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면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일이 바빠 배달 음식이라고 시켜 먹게 되면 어떻게 몸에도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 가득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냐며 집에서 신부 수업도 안 받냐고 잔소리를 하셨고요. 비법 양념을 알려줄 테니까 시댁에 와서 요리를 배워가라고 하셨고 시골에서 과일 좋은 게 올라왔으니 과일 한번 깎아보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기도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까 살림살이를 빨리 배울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대학 타령을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학에서 요리하는 법, 과일 깎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이라도 알려준다는 건지 뭔지. 하도 저한테 잔소리를 해대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저보다 저희 남편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면서 시모를 말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평생 키운 아들이 엄마 편 안 들고 마누라 편 들으면 엄청 서운하다고 우리 시모는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게 서운했었나 보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만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하고 이리 시켜먹고 저리 시켜먹고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루는 대학 타령하는 시모에게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경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도 대학 안 나오셨는데 살림 잘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경력이라는 거죠.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제가 어머님을 왜 무시해요? 칭찬한 건데. 저랑 어머님이랑 둘 다 고졸이니까 저도 어머님처럼 잘하겠죠. 시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대학을 가지고 더 말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시모랑 유치하게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자꾸 학벌 가지고 한 소리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남편이랑 주말에 같이 시댁에 가면 한의사라는 부심이 있는 시부가 제 학벌을 가지고 한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지지 않고 맞서기 시작했더니 저한테 대놓고는 말을 못하시고 시모한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모랑 저랑 같이 장을 보고 왔는데 물건값 계산이 잘못돼서 시모에게 다시 갔다 와야겠다고 말했더니 시모가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은행식이나 다니는 애가 이런 걸 똑바로 챙겼어야지.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는 것 아니니?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가 댐이 부족한가 보지. 어찌된 게 부부 사이의 사이가 아주 돈독하네. 둘 다 고졸이라 그런가? 그런 식으로 한의대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데 솔직히 나이고 뭐고 저게 뭐하는 짓인지 아주 꼴불견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시댁에 가는 발길을 서서히 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시부모는 끄덕도 하지 않고 저를 고졸 출신 은행원이라며 무시하기 바빴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시부모에게 타격을 받는다거나 제 스스로 무너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바뀌지 않는 레퍼토리에 익숙해질 필요도 없으니 시댁에 방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제가 별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은근히 시모가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빨래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셔서 세탁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수를 잡았다는 얼굴로 저에게 빨래를 삶아야지 무슨 세탁기로 세탁을 하냐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러다가는 내과에 가서 방망이질 해가며 빨래를 해오라고 시킬 것 같아서 요즘 세탁기에는 삶은 기능도 다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졸이라서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려고 하시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참지 못하고 또 질러버렸죠. 어머님 고졸인 거랑 세탁기 사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학벌을 들먹이시는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질 않았으니 인성이 저 모양이지. 어찌된 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저리 망아지처럼 날뛰냐? 그러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남편이 인성을 우는한 것에 화가 났는지 시부를 따라 들어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진 못할 망정 인성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어른이 할 짓이냐고 말이 너무 심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티나게 줄였고 시댁에서도 저에게 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방문만 하지 않은 것이지 시모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얼마나 멋진 엄마였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부는 한의학을 전공했으니 공부부심을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명문대 출신 은행원이고 시동생도 회계사니까요. 시부의 머리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부심은 시모가 100배는 더 부리고 있었습니다. 본인 아들들을 이 자리까지 키워놓은 게 다 자기가 쉴 틈 없이 내조를 해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고졸 출신이라 연봉도 적은 거 아니냐,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직업까지 거들먹거리니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정직원 은행원이고 저도 남편도 저랑 같은 은행원이니까요. 어머님, 제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올해로 은행에서 일한 지 10년 차 됐어요. 제가 10년 차라고 말을 하니 시모가 또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연차가 더 적거든요. 물론 저도 계약직 직원으로 3년을 일을 하긴 했기에 정직원이 된 지는 7년 차이지만 굳이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10년 차라고 했죠. 본인도 고졸이면서 저에게 자꾸 고졸하는 게 스스로 마음에 걸렸던 건지 뭔지, 거기다가 시부가 평소에 시모를 학벌로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긴 했거든요. 시부 입장에서는 저나 시모나 둘 다 고졸인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 나이에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한 시모가 존경스럽긴 했지만 자기가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니까 저를 학벌로 더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아직 졸업장을 받진 못했지만 대졸이라고 하면서 아니 근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 대학이야 당연히 입학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마당에 그것도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직장인데 제가 사이버 대학에 가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동생이 저와 나이가 같았는데 동서가 될 시동생의 여자친구 또한 저와 동갑내기더라고요. 시댁에 인사를 딱 왔는데 옷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너무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시부가 흥미를 보이면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비동서는 아주 당당하게 본인 직업이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부가 의사라는 말에 신이 나서 예비동서에게 살갑게 구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의사구나. 나도 의사인데. 우리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되는구나. 입이 귀에 걸려서 껄껄 웃으시는데 저를 처음 봤을 때랑은 너무 다르게 동서를 대하는 모습에 속이 살짝 뒤틀릴 뻔했습니다. 제가 또 공부나 학벌 이런 걸 따지는 시부의 성격을 아니까 그냥 별소리 없이 조용히 있었는데 동서가 시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한의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의사요. 그 말에 저랑 남편이랑 둘이 은밀하게 시선 교환을 했는데 둘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예비동서의 성격이 장난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동서의 말에 시부모님 두 분 다 당황했는데 예비동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과일을 좀 내오라고 시키셨고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는 잘하니까 잡일 정도는 제가 해도 되겠다 싶어서 과일을 깎아서 내왔습니다. 동서 앞으로 과일을 밀어주는데 저를 빤하게 보더니 정말 가까이서 집중하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비웃음을 살짝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이게 무슨 표정이지? 지금 나를 비웃은 건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묘한 분위기가 뭘까? 동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행원이라던 형님 맞으시죠? 되게 순종적으로 사시는구나. 순간 제가 느낀 그 비웃음이 진짜 비웃음이었다는 걸 깨닫고는 예비동서에게 저도 똑같이 돌려주었죠. 곧 있음 제가 형님이 될 텐데 지금 순종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 할 일이 과일 깎는 일? 그러면서 피식하는데 아니 반말은 왜 반말인지 어이가 없어서 순간 남편의 얼굴이 티가 나게 굳었는데 시부는 의사라는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시면서 예비동서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끼어들어서 남편이 예비동서에게 한 소리 하는 것 또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그 뒤로 시동생과 동서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동서를 엄청 마음에 들어한 게 눈에 딱 보였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시동생 결혼을 팍팍 밀어붙여서 시키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입으로 표현하면 욕만 줄줄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가 대놓고 동서를 예뻐하니까 동서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노을자리 보고 뻗댄다고 동서도 시부가 뭐만 하면 의사 며느리라고 편을 들어주니까 시부가 무시하는 저를 같이 무시하면서 재수없게 굴더라고요.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는데 첫 명절에 여러분들은 시댁에 가서 뭘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보통은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거들거나 시부모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동서는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라서 명절이고 휴일이고 할 것 없이 바쁘다면서 시간이나 날지 모르겠다고 오후에 잠깐 들릴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문이 당연히 들었죠. 의사는 무슨 명절에 쉬지도 않고 수술이랑 진료가 있답니까? 거기다가 뭐 대학병원 의사도 아니고 동네 병원 의사였어요. 분명 빨간 날 쉰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의사라서 일이 바쁘다고 말하는 게 황당한 거죠. 차라리 살림하는 게 싫어서 늦게 오겠다고 하던가. 하지만 시부는 또 동서 편을 들면서 의사면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며느리 고생하니까 그냥 푹 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고졸 출신 은행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었죠. 저는 잔소리꾼이 시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식사 준비를 다 마쳤더니 동서가 그제야 빼꼼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우리 남편이 점심을 먹고 체하고 말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져서 손발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남편의 손발을 주무르고 시부가 한약으로 된 소화제와 손을 따주겠다면서 침을 들고 나와 남편의 손을 따주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 것을 보더니 동서가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미개하게 왜 바늘로 손을 따는 거예요? 위장약 먹으면 금방 소화가 될 텐데 민간요법이니 뭐니 하면서 침 놓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시부한테 어떻게 미개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시부는 자기 귀로 들은 게 맞냐는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시모 표정도 완전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뿐이라면 사실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줄줄이 늘릴 필요도 없죠. 동서는 바쁘다면서 명절이고 시부모 생신이고 뭐고 집안일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도 모든 상이 다 차려진 다음에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 마냥 뒤늦게 도착해서 말뿐인 사과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넘어갔지만 더 이상은 봐주면 안 되겠냐는 생각에 동서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이랑 시부모 생신 때는 제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형님, 손윗사람만 유세를 떨고 싶긴 한가 봐? 나 박간이라는 사람이야. 의사라고 의사. 남들이 어떻게든 며느리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동서가 의사인 건 잘 알지. 의사고 나부랭이고 뭐고 집안 행사에 늦지 말라는 게 어려워? 의사가 뭐 병원에서 진료만 보고 쉬는 줄 알아? 내가 바빠서 이런 시간도 겨우 내는 건데 앞으로 이 시간도 내면 안 되겠다. 제가 동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시모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 봐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하고 헛기침을 내뱉자 동서가 시모한테 가르치듯이 어머님, 엿들이시면 안 되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서한테 아무리 나이가 같다고 하지만 제가 손윗사람이니 반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저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냐고 묻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일방적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하겠더라고요. 그 뒤로 동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행사에 참여하다기보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부가 한의사로 오래 일을 했고 한의원 운영이 잘 돼서
돈이 부족한 살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동서는 돈봉투를 들이밀더라고요. 동서도 의사니까 얼마나 용돈을 드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슬쩍 시모한테 물어봤는데 올해도 참석 못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용돈 액수는 10만원, 20만원 들어있는 게 끝이라고 흉을 보시더라고요. 생신날에도 고작 10만원 넣어서 줬대요 글쎄. 시부모가 오죽하면 그 돈봉투를 돌려주면서 차라리 제때 와서 일을 하고 거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동서가 자기는 의사라 바빠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래요. 시부가 열이 받아서 나도 의사야 했더니 동서가 깔깔 웃으면서 양약이랑 한약이랑 같냐고 대묻는 바람에 시부 넋이 완전히 빠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동서에게 다른 의미로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머리에 꽃을 꽂은 년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시댁과의 관계가 6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어느 날, 저는 30 중반이 되었고 남편과 고민 끝에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6년 차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많이 늦기도 했고 시댁에서도 아이를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 오셨거든요. 바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으니 초기 단계에는 비밀로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서는 왜 임신 소식이 없는 거냐고 서로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그날 저녁에 동서가 평소에 절대로 먼저 방문하지 않는 시댁에 방문을 해서는 의기양양하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마치 일부러 안쓰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봐도 저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형님네가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좀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아, 형님 다음 주 토요일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그날 출근을 해야 돼서 이삿짐 들어오는 걸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가 아이도 생기고 해서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지금 동서 이사하는데 나한테 이삿짐 들어오는 걸 감시하라는 이야기야? 다 들어놓고 뭘 자꾸 물어보세요. 형님 좋다는 게 뭐예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입주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동서를 때려봤더니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피식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수고비 드릴게요. 섭섭치 않게. 그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5만 원짜리 2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 동서가 웃으면서 뭐 하냐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뚝 하고 들리면서 눈이 확 돌더라고요. 제가 동서 하면서 부르는데 남편이 정말 열이 엄청 받았는지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시부모도 시동생도 동서도 다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야, 학벌 좋은 의사면 뭐해? 인성이 쓰레기인데.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마누라랍시고 데리고 다녀? 입주 청소가 뭐가 어쩌고 어째? 5만 원짜리 2장 가지고 지금 무슨 생색을 내는 거야?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남편 얼굴에 주먹질한 거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와, 진짜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네. 내가 차마 임신한 여자는 못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새끼를 때리긴 하는데 앞으로 재수씨 조심 좀 하고 살아. 알겠어? 너네 밑에서 자랄 애들 인성이 벌써부터 눈에 훤하다. 저는 남편이 저 대신에 시동생에게 주먹질을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임신을 한 몸으로 임산부의 빵을 때릴 뻔했지 뭐예요. 남편은 멍하니 있는 시부모께도 경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로 스트레스 줄 거면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동서는 시동생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도 저에게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저희가 집에 가는 걸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에게 시댁의 연락도 받지 않고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동서에게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시댁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냈고 친정에서는 그 사실을 다 아시고는 2배로 저를 더 챙겨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육아용품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큰 컨벤션 홀에서 육아용품이 죄다 모합하는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거저거 신기한 육아용품의 신세계를 맛보며 구경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충동 구매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낯이 익은 사람이 쓱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슬쩍 다시 시선을 돌렸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동서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으니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셨고 우리 동서 같다고 마지막 소식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는데 여기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때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사람이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동서는 제가 근처에 왔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는 물론 시댁에서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제가 앉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동서 옆에 웬 모르는 남자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 시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시동생 체형과 완전 다른 처음 보는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팔짱을 꼭 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벼서 확인했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날 보고 보지 못했던 시동생의 얼굴이 가물가물한지 사돈총각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멍한 얼굴로 친정 어머니께 우리 시동생이 아니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더니 저만큼 화들짝 놀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둘이 무슨 연인 사이인 것 마냥 다정하게 육아용품을 보고 남자가 계산도 해주고 하길래 저는 놀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저랑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그런지 막달 출산 예정일까지도 며칠 차이가 나지 않게 접하게 되었는데 2주일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어서야 남편이 시댁에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시부모님은 아닌 척하면서도 손주 성별이 뭔지 건강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진통이 왔고 저도 같이 진통이 오는 바람에 같은 날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이죠. 같은 날 손주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2시간 일찍 낳게 되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제 병원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시고는 동선에 출산했다는 말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어떻게 자기가 진통을 겪고 출산에 임박했는데 형님 병원에 먼저 갈 수 있냐고 서운하다고 시부모한테 짜증을 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겠냐 싶어서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저는 몸조리에 힘을 썼습니다. 둘 다 조리원까지 잘 다녀와서는 시부 생신이 코앞이라 친생아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뒤 모이게 되었는데 거의 8개월 만에 찾아가니 어색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어색한지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은 해주시는데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고 분위기가 미지근한 와중에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매번 저에게 밀리기만 하시더니 애는 몇 시간 일찍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런 거라도 이겨야지. 장남의 첫 딸인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바라보는데 남편이 옆에서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또 사달이 날 것 같아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아이 낳고 처음으로 찾아온 시댁인데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요, 시부모님께 저는 아직 서운하네요. 저도 아들 낳았고 형님네는 딸 낳았는데 당연히 저한테 먼저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이고 아들이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 의미가 없긴 왜 없어요? 대를 잇는 게 누군지가 중요한 거죠. 형님 어떡해요? 떡하니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을 낳았네.
도대체 그 말에 화를 내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동서도 저도 시모도 전부 누군가의 딸 아닌가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보다 한 발 먼저 동서의 대갈통을 빡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후려갈겼습니다. 동서가 형님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때려서 그런가 동서 눈에 눈물이 와글와글 고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아나무인한 동서의 행태를 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열이 받아서 육아 박람회에서 찍었던 사진을 동서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동서, 이 남자 누구야? 동서가 낳은 아들이 우리 시동생 아이는 맞아? 지금 저 미행하셨어요? 와, 형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미행? 내가 왜 동서를 미행해? 나도 우연히 갔다가 본 거야. 아주 둘이 팔짱 끼고 육아용품 계산도 해주고 장난 아니게 기쁜 사이 같아 보이던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니 제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동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시동생이 아는 사람인 건지 뭔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동서가 아니라고 오해라면서 당황한 채 시동생에게 변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정말 소름 돋는 사람이야. 이거 전부 조작된 거야. 이 배경 우그러진 거 여기 티나지 않아? 이거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라니까. 포토샵으로 조작은 무슨. 나 그런 프로그램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 그러자 시동생이 완전히 큰 목소리로 동서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지금 누워있는 저 애가 자기 자식은 맞는 거냐고 의심이 가득한 말로 추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날 육아 대전에 같이 왔던 그 남자가 시동생도 아는 남자였는데 동서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만났던 사람인데 동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남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동서도 홧김에 시동생이랑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새벽에 첫사랑에게서 가끔 연락이 도착했대요. 찌질한 남자의 표본을 빼다 박은 그 남자는 동서에게 새벽마다 자니?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걸 시동생이 몇 번 목격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새벽에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연락도 차단했다 안 한다 안 본다 했는데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제가 떡하니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을 했던 거죠. 시동생이 동서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 못 믿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고 동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거 못한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 엿먹이면 좋으세요? 진짜 음침한 사람이다. 동서가 말을 하는 순간 시동생이 열이 받았는지 동서의 뺨을 갈기더라고요. 뺨을 맞은 동서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네가 더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주 보자 하니까. 유전자 검사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시동생네는 시조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정말 믿기지 않게도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시동생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동서가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혼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빌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첫사랑이라는 놈이 엄청난 논팽이였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놈이라 이혼만 3번 했던 전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그런 놈이랑 평생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직업 괜찮고 적당히 사랑할 수 있는 시동생을 골라서 결혼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시동생이 호구도 아닌데 그런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하겠습니까? 유책 배우자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낸 시동생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저에게 그런 치부를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억울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동서,
아니 이제 동서도 아니지. 그러게 왜 바람을 피우고 그래? 그 뒤로 저에게 가끔 번호 없는 메시지로 저주를 퍼붓는 문자를 보내는 동서에게 화가 나고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분풀이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동선의 병원이 있는 동네 맘카페에 장문의 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CC병원 여의사 김땡땡은 보아라 하는 제목으로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남의 자식 뱃속에서 키우면서 가족들을 기만했던 사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환자들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친절은 어디다 갖다 버린 건지 부도덕한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냐고 반성하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동서는 동네 병원 페이닥터로 있던 그 자리마저 잃게 되었고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복수를 접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옮긴 병원 동네에 있는 맘카페에다가 똑같은 글을 또 올려버렸습니다. 동서가 병원을 옮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그 지역 카페를 찾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동서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취직할 병원도 없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못된 짓을 해서 벌 받는다는 거 잘 알겠는데요.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근데 제가 굳이 남이 된 그 여자의 사정을 봐줘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봐. 시동생은 이혼을 했다는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더니 결국에는 다니던 사무실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잘난 아들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됐다고 맨날 신세한탄을 하셨고 저는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겉으로는 시부모를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저희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저와 남편의 사이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비온 뒤에 굳은 땅처럼 잘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편은 시부모가 저를 붙잡고 하도 신세한탄을 하니까 귀찮으면 시댁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근히 시부모가 저를 붙잡고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고 재미있어서 조금 더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행에 다니면서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친정 부모님께서 맡아서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이 본인들이 봐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손녀딸 보고 싶어 전전긍긍하는 거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저 학벌로 무시한 게 성질이 나서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금만 더 이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봅니다. 애초에 그런 인간이 동서로 들어오지만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막장으로 치닫을 일도 없었을 건데 말이죠. 새삼 교훈 하나 얻고 가네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 보는 눈 키우시면서 늘 좋은 인연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